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8년도 3회 이제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개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봐야 될지, 뭐를 버려야 될지, 아무튼 또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에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할 때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요 문제는요, 절연 내력과 관련된 시험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몇 번이냐면 81번을 설명한 다음에 87번을 좀 같이 한번 연동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좀 이제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이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미리 있는 상황에서 같이 한번 해설해 볼게요. 자, 절연 내력 시험인데 무조건 출제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10분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된다? 권선과 어디다? 대지다 라는 얘기죠. 예. 외우실 때는 접, 그 다음에 다, 직으로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요놈은 중성점, 비접지식이 되고요. 요놈은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요것은 중성점, 다중 접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뭐 회전기, 변압기, 전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접근하시면 웬만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성점 비접지죠. 이게 접지에 대한 조건이 없으면 요거예요. 나머지는 정확히 무슨 접지다 이렇게 줍니다. 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의 것이라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5배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계산된 전압이요, 최저 전압이라고 할게요. 계산된 전압이 이 최저 전압보다 그 수치가 작다면 시험 전압은 뭐가 돼야 된다?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되냐면 1.25배가 됩니다. 자, 요것도 역시 최저 전압이라는 게 존재해요. 최저 전압 얼마가 된다? 1500V가 되겠습니다. 역시 계산한 전압이 이 전압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으로 할 거야 라는 얘기고요. 자, 접지식은 전압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몇 배? 1.1배. 요걸 기억해야죠. 요놈도 최저 전압이 있어요. 몇 볼트가 되냐면 75,000V가 되겠습니다. 자, 중성점 다중접지인데 이 전압의 몇 배가 된다? 0.92배가 됩니다. 전압의 범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최저 전압이 없어요. 계산 전압 자체가 결과적으로 바로 시험 전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는 두 갈래로 분기합니다.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의 것이라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다? 0.72배가 되고요. 자, 이거는 뭐 없어요. 계산 전압 자체가 시험 전압이고, 자, 170kV를 초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대상의 전압의 몇 배다? 0.64배가 되고요. 이제 없어요. 최저 전압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전동기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인데 문제에서는 접지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요. 바로 7kV의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의 전압의 몇 배? 1.5죠. 그러면 지금 220이죠. 그럼 220 곱하기 몇 배? 1.5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330V 나오는데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최저 전압과 계산 전압의 비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지금 딱 봐도 이제 당연히 500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계산 전압은 비록 330이지만 최저 전압보다 작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뭐가 돼야 된다? 최저 전압이 돼야 되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내용을 좀 갖고서 한번 해볼게요. 87번. 요때 또 설명드리면 또 왜 무지 길어진단 말이야. 자, 최대 사용 전압이 87번이죠. 자, 최대 사용 전압이 22,900V인 3상 4선식의 중성선, 그러니까 다중접지 방식의 지중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을 뭘로 했다? 직류로 했대요. 여기는 이제 직류라는 거에 밑줄 좀 일단 쳐주실래요? 예, 요 부분. 할 경우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인데요. 일단은 무슨 접지다? 다중접지가 돼요. 다중접지. 예. 자, 그러면 주어지는 전압의 몇 배? 0.92배죠. 지금 얼마가 주어졌냐면 22.9kV니까 22,900 곱하기 0.92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시험 전압이 직류라는 언급이 있으면 이 계산값의 2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42,136V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는데 부담스러우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근데 찍더라도 최소 여기까지 계산된 21068V 정도는 찍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나는 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캐치할 거야 라고 하면 직류로라는 계산이 이제 말이 있으면은 내가 원래 계산한 부분의 몇 배가 된다? 2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번은 4번이 됩니다. 미리 좀 한번 해설해 볼게요. 그래서 이 해에 그 절연 내력과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네요. 네. 자, 돌아와 갔고요. 82번 보겠습니다. 66kV 가공전선과 66kV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가하고자 할 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개정 전에는 자 82번을 저는 이제 이렇게 볼게요. 개정 전에는 이 부분을 병가라고 표현했는데 개정 후에는 이 부분을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짧게 부르면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흔히 말하는 전기선과 전기선을 어떻게 했다? 같이 시설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병가했다라고 표현했던 거를 이제는 가공전선의 병행설치, 단순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병행설치가 이렇게 부르셔도 관계없어요. 아니면 요 말을 빼셔도 관계는 없어. 똑같은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자, 이것은 100kV 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가 이 경우는 목주는 안 돼요. 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서는 목주는 설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드시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를 시설하고요. 또 하나가 전선의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55 스퀘어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게 개정 전에는요, 그러니까 55래. 50 스퀘어. 개정 전에는 55였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55가 50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전압은 100kV 미만이고요. 목주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에 의거 진행하고요. 전선의 굵기는 무조건 5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아래 부분에서도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요, 제가 저압선과 고압선을 이제 병행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들 상호 이격거리인데 기본적으로 0.5m 이상 이격하는데요.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다면 0.3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압이 낮은 쪽이 아래로 내려가죠. 22,900V와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가하고자 할 때 이들 상호 이격거리인데요. 1m 이상을 이격하고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이 이제 35kV 이하가 돼요. 35kV 이하일 때 저고압이죠. 이때는 1.2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데 전선이 단순히 케이블이라면 0.5m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5kV를 초과하고요. 100kV 미만이에요. 자, 이런 범주에 해당한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데 케이블일 때만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요, 이 가공전선의 그 병행 설치 부분이 이제 다 정리가 되죠. 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고요. 자, 8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좀 이거 지우면서 좀 할게요. 자, 발전소의 이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되는 압축 공기 장치에 시설되는 압력계의 그 눈금의 범위로 옳은 건데요. 요거 이제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나오는 게 3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83번이죠. 예. 압축 공기 장치의 시설 기준이 돼요. 예. 이제 ABB 취급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그 파트가 거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이 압축 공기 불어제끼잖아요. 저희가 차단 시에. 시험 압력 물어봐요. 시험 압력. 이 압축 공기 장치의 시험 압력을 수압을 사용한 경우와 그 다음에 기압을 사용한 경우, 이 2가지를 물어봅니다. 수압을 사용하면 1.25배, 그러니까 1.5배 10분간 가하고요. 기압에 대해서는 1.25배 역시 10분간입니다. 자, 2가지 물어보고, 두 번째가 이 압축 공기 장치에 공기를 보급하는 공기 탱크가 돼요. 이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 탱크는 최소 몇 회, 공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이 압축기의 보급이 없더라도 최소 몇 회, 1회에 차단 및 뭐가 가능해야 된다? 투입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압축 공기 장치의 압력계의 눈금이 됩니다. 압력계의 눈금은 최소 1.5배 이상 3배 이하의 눈금을 갖는 압력계를 설치해줘, 이런 얘기죠. 지금은 이 문제는요, 압력계의 눈금을 물어봤죠. 그래서 1.5배 이상 몇 배 이하가 되어줘야 된다? 3배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지금 요걸 올바르게 얘기한 거는 3번밖에 없죠. 기출문제에는 제가 언급드린 이 부분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같이 캐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 84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그 풍압화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자, 이거는 좀 제가 정리해드리는 테마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4번은 가공전선 지지용. 자, 요 말이 중요해.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이 지지용 목주의 안전율이다 라고 보시면 좀 좋아요. 그리고 요 말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초등학교다 내지 여러분들 이제 국민학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목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2 이상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번 더 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와? 3학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때 3학년까지를 저학년이라고 보통 많이 불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압인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1.3이 됩니다. 요걸 한번 또 더 해봐요. 4학년 나오죠. 4학년은 이제 우리가 4학년 때부터 무슨 학년? 고학년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야, 이제 좀 너네들이 좀 이제 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벌써 오대 같은데 이렇게 됐어, 그냥. 자, 그 다음에 특고압이에요, 특고압. 특고압은 저희가 1.5인데요. 특학년이지 뭐야. 이걸 더하면 몇 학년이 나온다? 6학년 나오죠.
그래서 가공전선 지지용 목주의 안전율은 뭐가 된다? 초등학교다라고 좀 기억하면 좀 좋겠어요. 예. 어쨌든 뭐 지금 물어본 문제는 뭐냐면 고압이죠, 고압. 고압이니까 얼마가 돼요? 1.3. 고학년이 나오려면 4학년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몇 번이다? 2번. 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 문제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5번인데, 뭐 85번은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참고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 다음 그림에 L1은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기의 명칭인가? 예, L1이죠, L1. 일단은 거기 보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전력 보안 통신선에 이제 수록된 이제 그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제 거기 L1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L1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이제 2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일종 접지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L1이 뭐냐면 피레기예요. 여러분들 피레기를 LA라고 하잖아요. 갈비. 라이트닝 어레스타라고 하죠. 예. 그래서 L1 그냥 요걸 좀 기억하면서 피레기다 좀 기억하자. 이제 정답은 2번이에요. 10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레기인데 이게 달로기는 앞에가 이제 D가 붙죠. DS가 붙잖아. 그쵸? 그래서 뭐 이걸 뭐 그냥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요 L을 기억하면서요. 피레기 좀 기억합시다. 예. 그래서 1000V 이하가 돼요. 정답은 2번인데 뭐 85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틀렸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정말 이게 뭐 잘 나온다면 이거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유니크한 문제죠. 자,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86번. 예, 86번 안 지워도 되겠다. 여기다 해도 되겠다. 지중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크기가 몇 메타 3승일 때 그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거죠. 86번은 지중전선로에 이제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요건 세 가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뭐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 요 부분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가 이들은요, 조명 및 세척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나오고, 두 번째가 크기를 물어보면 1m 3승이 돼요. 지금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조건이 원래 있는 건데 그냥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크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1m 3승.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해야 돼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 막 이렇게 나와 틀린 걸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중함의 시설 기준에서 크기를 물어본 거죠, 이거. 근데 요 두 가지도 나머지 더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8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6번 4번이고요. 87번 제가 했죠. 요건 아까 이제 절연내력 시험전압 81번을 풀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저는 8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87번은 4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88번.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어떤 보호장치를 이제 하여야만 이제 하는가죠. 네. 그래서 요거는 특고압 변압기의 보호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 다만 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뭐가 된다? 내부 고장에 관련돼서죠. 첫 번째가 용량의 범주를 물어봐요. 이들이 5000 kVA 이상, 10,000 kVA, 1000이 아니라 10,000 kVA 미만이라면 내부 고장에 대해서 어떤 보호 대책, 경보장치 또는 무엇이 올 수 있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거죠.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만 설치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10,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뭐만 설치해야 된다?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하죠. 그래서 특고와 변압기에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도 그러니까 설치하여도 되는 경우는, 이 용량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 탄행식 변압기에 냉각의 고장에 대해서 우리는 뭘 설치한다? 경보장치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탄행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변압기는 크게 두 타입이야. 변압기는 크게 두 타입이야. 대표적으로 유입이냐 건식이냐인데, 유입은 안에 기름이 있고 건식은 없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에 이제 유입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내부에 기름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을 내부 냉각 매체라고 하는 거예요. 탄행식은 뭐냐면 이 내부의 냉각 매체, 이 유를 식혀주는 게 있냐 없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풍냉식이나 순냉식이 있는 거죠. 풍냉식 바람을 불어제껴갖고 절연유의 열을 뺐죠. 순냉식 관을 둘러갖고 냉각수를 집어여갖고 안에 있는 이제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된 열을 강제로 뺏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행식은 바로 풍냉식과 순냉식이 되는 거죠. 그들이 고장났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 경보하는 장치로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이 고장, 그러니까 냉각 장치의 고장 시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경보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이죠. 88번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기억하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덕트에 대한 이 공사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금속 덕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제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금속 덕트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89번이죠. 네. 금속 덕트에 대한 시설인데요. 이제 지지점 간의 거리 좀 하나 봐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타? 이제 3m 이하가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조형제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직이다 요딴 얘기다 6인데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대요.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적당하지 않은 거죠. 자, 2번, 아니죠. 덕트 끝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지. 왜? 이쪽으로 뭐가 들어올 텐데. 물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끝부분은 항상 개방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막아줘야죠. 폐쇄시켜야지. 그 다음에, 덕트 안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죠. 당연한 거야. 우리는 관이든 몰드든 덕트든 자 여기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박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선의 접속은 어디서 해줘야 돼? 이 접속함에서 이렇게 접속해야지. 만약에 얘를 여기서 이렇게 접속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못 찾는단 말이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덕트의 안쪽 면이나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해서 뭘 한다? 아이언으로 도금한다. 이 부식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이 도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근데 요거 하나 같이 기억하면서 내부에 이제 전선 넣을 때 금속 덕트 내부는 몇 프로 이하가 돼야 된다? 20% 이하. 대지 동일전선이 아니라 출퇴 표시. 그 다음에 전광 표시. 제어 회로용이다. 이렇게 되면 그쵸? 몇 프로가 된다? 요런 얘기가 주어지면 50%였었죠. 요거까지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문제 다 해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지에 관련된 얘기. 네. 그래서 정답은 89번은 2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90번 봅시다. 90번.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동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풍합 하중을 계산할 때 이제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한 풍합 하중의 기준이 틀린 건데, 요거는 제가 좀 칠판을 좀 넓게 한번 써볼게요. 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재에 따른 갑종풍합 하중입니다. 90번이죠. 전선로를 구성하는 구성재에 따른 갑종풍합 하중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요, 지지물이 있습니다. 지지물. 자, 우리 첫 번째 뭐가 있다? 지지물이 있죠. 자, 그러면 지지물에 뭐가 있냐면, 자, 지지물에 목주나, 그 다음에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그래요. 자, 우리 지지물로서 목주나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통합 하중을 얼마를 기초로 계산한다? 588 파스칼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목주는 애초에 588이 맞는데요.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원형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588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냥 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다 원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대부분이 원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588로 정리하시고 다른 부분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 제 개인적인 생각엔. 자, 그 다음에 철탑이 되는 경우에는 1255가 돼요. 이것도 뭐 기타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냥 철탑도 1255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조금 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두 번째. 전선이 됩니다. 전선. 지지물을 구성하는 전선로를 구성하는 그 전선의 경우, 전선은 두 가지로 분기해요. 복도체나 다도체로 말아요. 그 다음에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이다라고 하고요. 내지 아예 단도체라고 줍니다. 그래서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하나의 전선의 효과를 보도록 한 거죠. 그걸 저희가 복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도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666 파스칼이 되고요. 단도체에서는 74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54는 2도체, 345는 4도체, 765는 6도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자,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애자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애자장치. 애자장치는 1039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이나 완철이 돼요. 철탑을 제외하죠. 철탑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금이나 완철을 설치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죠. 요거. 요때는 1196 파스칼이 된다는 거. 이것도 뭐 좀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뭐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좀 정리해드렸던 것 같은데, 을종풍합 하중은 갑종에 50% 적용하죠. 그 다음에 병종풍합 하중도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죠? 좀 더 이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예. 요 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제 문제도 있는데, 그냥 틀리자. 예. 자, 갑시다. 그러면 지금 풍합하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이미 3번이 틀렸어요. 철근 콘크리트주가 88이가 아니라 588이에요. 원형일 때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90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아무튼 요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고요.
3상 4선식 22.9kV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특고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뭘 설치한다? 통신선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통신선을 첨가하고자 하는 거죠. 예,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밑에 지금 보면은 해설을 보면은 아주 토 나오게 이제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드니까 제가 한번 재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91번이죠. 91번은 가공전선과 저 개인적으로는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전력보안 통신선을 업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첫 번째가 그들의 전압이 저고압이에요. 그들의 전압이 저고압이래요. 자, 이들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요, 기본적으로 0.6m 이상 이격시켜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전압이 특고압이 돼요, 특고압. 자, 특고압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얼마가 된다? 1.2m. 저 위에 2배를 때려주시면 되겠다. 자, 문제의 난이도는 여기서부터 높아집니다. 세 번째가요, 22,900V 전력선과 네 번째 22,900V 뭐가 된다? 중성선을 말합니다. 예. 자, 요때는 22,900V 전력선과 첨가의 경우는 그 다음에 22,900V 중성선과 첨가인데요. 그러면 22,900V 전력선은 뭐고 중성선은 뭐냐면 자, 우리 22,900V는 3상 4선식이에요. 지지물을 보면 자, 요렇게 저희가 완금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요렇게 애자를 장치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주상변압기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자, 요게 뭐냐면 L1, L2, L3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900V는 중성선이 이 중성선이요. 이 변압기 아래로 옵니다. 요 중성선이. 그래서 상은 3개인데 선은 몇 개다? 4개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전력선은 바로 이들을 얘기합니다. 중성선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 요 놈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과 첨가통신선과의 이격거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900V 전력선과 첨가통신선은 얼마가 되냐면 0.75m가 되고요. 요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22,900V 중성선과 첨가는 이 중성선이요. 요 주상변압기를 기점으로 아래가 저압층에 해당하다 보니까 저압전선과 똑같이 봐요. 그래서 뭐가 된다? 0.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6m가 된다. 자, 마지막 어떤 식이든 뭐 케이블의 형태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0.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22,900V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누굴 말한다? 전력선을 말하죠. 전력선과 누구를 얘기한다? 첨가를 말하는 거죠. 0.75m 몇 cm가 된다? 75cm.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2번. 예, 특고압 가공전선. 이건 이렇게 다 정리하셔야 돼. 92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여 시설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에 도로 등의 위에 시설되는 설치하는 보호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전에는 사실은 그냥 버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합시다. 92번. 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보호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요 사이에 도로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특고전선이 이렇게 가선돼 있대요. 근데 자꾸 사고 난다든지 뭐가 걸릴 우려가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다가 뭘 설치한다? 그물망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놈 굵기를 물어봐요. 얼마가 되냐면 5mm 이상이 되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뭐 이제 이 기타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4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로,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면, 가로와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면 1.5m 이하가 돼요. 요 세 가지에서 다 정리됩니다. 여기 요 부분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예, 요 간격이 1.5m 이하가 돼야 돼. 이희가 아니라 이거 이하인데. 예. 자, 갑시다. 1번. 보호망, 그러니까 옳은 거죠. 보호망은 접지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금속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보호망을 구성하는 그 금속선의 인장 강도는 6이 아니라 8.01이고요.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은 지름 1이 아니라 5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예, 이게 맞는 거죠.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의 상호 간격은 가로, 세로가 1.5. 예, 요게 맞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요거 이제 그 밖의 부분, 기타 부분 요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더 낫겠다. 예, 기타. 뭐 요런 얘기 주어져요. 아유, 너무 좀 붙어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예,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습니다. 정답은 93번 가겠습니다. 특고압 5개 배전용 변압기가 한 대일 경우 특고압 측에 시설돼야 되는 게 뭐냐 이거죠. 네. 자, 특고압 5개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93번이죠. 예. 요것도 두 가지는 기억하자.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네,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시설 기준이다. 자,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압의 한도예요. 네, 1차 측에는 전압이 35kV 이하여야 되고요. 1차 전압은 35kV 이하여야 되고 2차 측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저고압일 것이에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얘는 단독으로 물어볼 때도 있고 같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2차 측만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요. 자, 두 번째가요. 특고압 측에는 뭘 설치하냐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력공학에서 보면은 배전선로의 보호협조라고 해서 리크로저, 섹셜라이저, 라인 퓨즈라는 그 보호협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개폐기가 되고요. 이게 이제 과전류 차단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저 순서도 정답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제 그 부분이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4번인데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시설할 경우 이제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냐고 하는데 94번과 97번의 테마가 같으니 한꺼번에 한번 풀어보고요. 칠판을 좀 넓게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 지워보면서 한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4번과 97번은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돼요. 이 부분은 표로 반드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자, 94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 저고압 가공전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인데 특고압은 이제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라는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죠. 예, 조건 가겠습니다. 조건. 자, 첫 번째가 뭐가 된다?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도를 횡단하고요. 예,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 네 번째가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말한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C가지든 C가지외든 무조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6m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해도요, 무조건 6.5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일단 다 해보고 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횡단보도교 횡단인데 기본적으로 저고압일 때는요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이들의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3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볼 필요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 자, 그럼 기타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죠. 저고압의 경우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합니다. 다만 그들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의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제 4m까지 높이를 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 외 봅시다. 이때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5m 이상이 돼요. 하지만 이 전압이 이제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6m 이상인데 산지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5m가 돼요. 원래는 평지라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이제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단수 계산하듯이 또 계산해줘야 돼. 기본 5 아니면 뭐가 된다? 6이 되죠. 산지면 5, 나머지는 6이 된다 이거죠. 단수 곱하기 뭐가 된다? 0.12 갑니다. 이렇게. 요건 다 메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C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10m 이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절연전선이라는 언급이 있으면요 8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를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기본적으로 8 또는 10이 되겠죠. 근데 단 한 번도 8의 경우가 나온 적이 없어요. 플러스 단수 곱하기 뭐가 된다? 0.12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은 표로 한번 싹 정리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요. 뭐 이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전압별로 다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예. 아이, 야 이거 여기죠, 여러분 참고로. 그렇죠? 이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마음만 급해갖고. 자, 갑시다. 94번.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저압 가공전선을 시설한대요. 지금 기준이요 저압이고요. 도로 횡단이래. 얼마야? 6이지 뭐야. 그래서 94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어서 97번 한번 바로 가볼게요. 사용전압이 22,900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자, 특고압 가공전선이 어쨌든 뭐가 된다? C가지라는 이제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다 한 거고요. 도로를 횡단한대요. 어쨌든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얼마가 된다? 6이죠, 6.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4번과 97번을 동시에 해설했고요. 자, 95번 가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용 이동전선인데 요것도 여기서는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95번이죠. 어우, 야, 이거? 네. 95번. 고압용 옥내 배선인데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전선의 굵기 물어볼 수 있어요. 네, 6스퀘어가 됩니다.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동전선으로 사용되는 것의 이제 종류를 물어봐요. 움직일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동전선은 어떤 전선을 써야 되냐면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최근에 이 문제가 꽤나 잘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옥내의 고압용 이동전선으로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는 뭐가 된다?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최소 전선의 굵기는 6스퀘어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 4번이 되겠네요. 최근에 잘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96번. 1kV 이하의 방전등용 안전기를 저와 목내 배선과 접속했을 때,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96번. 이건 주는 문제죠. 어떤 식이든요, 기술 기준에서 보면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얼마다? 300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라스트 문제가 되겠고요.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객실의 입구 등에 조명 등 이제 용 전등을 설치할 때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타임 스위치와 관련된 시설 기준인데요. 예전에는 여기서는 꼭 호텔이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일단은 주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자 이거죠. 98번 타임 스위치의 시설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 기억하면서 관광 숙박업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호텔이나 이제 관광 숙박업 등에 사용되는 객실의 입구에 설치되는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돼야 된다?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이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센서 등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주택 아파트에 시설되는 타임 스위치의 이 타임 스위치의 경우 이게 시간이 자꾸 쫓기니까 몇 분 이내가 된다? 3분 이내에 소등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로등, 경기장, 공장, 뭐 오지게 나와요.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공원 등에 사용되는 요게 핵심이 뭐냐면 고압 방전 등의 효율. 꼭 하자. 고압 방전 등의 효율을 물어봐요. 몇 루멘/와트가 되냐면 70 루멘/와트가 됩니다. 우리 기술 기준에서 몇 루멘/와트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70 정답! 이런 얘기죠.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이제 루멘은 광속의 단위예요. 요걸 저희가 루멘이라고 읽어줘요. 등기구에서 발산이 되는 빛의 양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구를 사시면 그 껍데기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잘 나와. 요것도 같이. 여기 부분에서 정리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타임 스위치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98번인데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객실의 입구에 사용되는 타임 스위치죠. 몇 분이 된다? 1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번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넘어질 뻔했네. 실기에서도 좀 물어보는 적이 있었으니까요. 잘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복병으로도 물어보니까 정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8년도 이제 2018년도 3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해설해 드렸는데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셔 갖고요. 81번이 됩니다. 81번. 이제 꼭 봐야 되는 건 꼭 보셔야 돼.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81번. 이 절연 내력 시험이죠. 무조건 봐야 되는데 87번과 한번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저 개인적으로 87번까지는 욕심은 없는데요. 혹여 이제 좀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족하다. 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에서 혹여 직류라는 언급이 나오면 내가 계산한 거에 2배다.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87번을 잡아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안 나와,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82번. 요거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죠. 원래 병가라는 테마였는데 이제 병가라고 부르진 않고요.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라고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 압축 공기 장치 등의 시설 기준을 말하죠. 세 가지 시험 압력과 공기탱크, 그 다음에 압력계의 눈금 꼭 해야 돼. 84번. 가공전선의 어떤 그 지지용 목주에 대한 안전율. 초등학교다라고 기억하면 좋죠. 자, 그 다음에 85번. 욕심은 없는데요. 그냥 L이 피레기다 생각하고 1000V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아니면 그냥 버리고요. 85번 버리자. 자, 86번. 지중함의 시설 기준 3가지 있었죠. 꼭 기억합시다.
87번 뭐 제가 이제 뭐 한번 뭐 아까 말씀드렸죠. 자, 88번 특고압 변압기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와 탄핵식 변압기의 보호 장치들이죠. 꼭 합시다. 89번 금속 덕트는 이제 지지점 간의 간격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대부분 시험 문제 답에 영향을 주고요. 솔직히 뭐 이제 그 내부의 전선 단면적 요 정도랑 자, 어쨌든 해야 된다 이거고요. 90번. 갑종 풍압파 중에, 구성제에 따른 갑종 풍압파 중에 대한 이제, 이 풍압파 중을 제가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다 못 외워. 자, 91번. 가공전선과 첨가통신선 간의 이격거리 있죠? 정리해드린 대로 또 꼭 다 기억해 주시고. 92번. 특고압 가공전선의 그 보호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이제 굵기으로 보면 5인데 뭐 그 밖에 부분 기타 부분도 이렇게 나오면 4가 됩니다. 가로 세로 간격 1.5 이하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에 93번 특고압 5개 배전용 변압기에 대한 기준인데요. 1차 전압과 2차 전압의 한도 그다음에 특고 측의 보호 장치 있죠. 꼭 기억해야 돼. 94번, 97번은 제가 같이 기억했는데요. 표로 정리해드린 부분을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95번 옥내 배선의 이 이동전선에 대한 얘기 있죠. 요거 고압 옥내 배선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거 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96번 대지전압은 무조건 이제 300V 이하잖아요.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되고 마지막 타임 스위치에 대한 기준에서 이렇게 고압 방전 등의 효율까지 이건 전압이 고압이 아니라 등 기구 내부에 가스에 넣는 압력에 따라서 저압, 고압, 초고압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2018년도 3회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이제 해설을 완료했고요. 시청해 주셔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회차에 이어서 뵙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